자, 당신은 어떤 마케터를 고르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케터를 고르시겠습니까? MC를 맡은 빨간맛 팀장 양세준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마케터분을 좀 모셔봤는데요. 먼저 한번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예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컨설팅 1팀의 조준성 마케터입니다. 두 분 아마 준비를 잘 해오셨을 거로 알고 있고, 자, 이 당신은 어떤 마케터를 고르시겠습니까는 실제로 광고주분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죠. 문의를 주셨을 때 같은 조건을 가지고 두 분은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재현을 한 뒤 광고주께서는 어떤 마케터를 선택할지를 고르는 컨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는 계속 시리즈로 연결이 될 거고요. 마케터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에 들어왔던 의뢰는 코스메틱입니다. 이 광고주분께서는 약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되시고요. 매체 제안은 없었고 자기는 어떤 컨설팅이나 제안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전환이나 이런 것보다는 브랜딩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이미 두 분께 좀 사전에 공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김예은 마케터님부터 이 1,000만 원의 코스메틱 광고주를 어떻게 제안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코스메틱 기초 화장품이라고 일단 전달을 받았었는데요. 그 안에서 저는 매체를 검색 광고 400, 그리고 DA 광고, 메타 광고에 600 이렇게 예산을 분배했습니다. 이렇게 분배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목표가 구매가 아닌 브랜딩이라고 전달을 받아서 특별한 전환 목적이 아니라 그 인지도를 가져오는 브랜드를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DA에 좀 더 중심을 실었습니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다음 이준성 마케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김예은 마케터님이랑은 예산이 좀 반대인데요. 이제 메타에 저는 4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이제 SA 광고에 6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물론 이제 노출량도 중요하겠지만 그 중간에서 이제 그 구매 전환까지 이뤄낼 수 있다고 좀 단계별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 단계별 퍼널을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도 충분히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광고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의문이 좀 드는데요. 먼저 이준성 마케터님, 이 검색 광고 관련은 상대적으로 노출량이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가장 이제 초반에 이제 브랜딩이 중요한 거는 노출량이 맞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구매 전환까지 일어나야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광고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검색 광고에 좀 더 비중을 좀 더 둔 것이고요. 뭐 물론 거기에 이제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광고에만 400만 원이고 이제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 역시 저는 검색 광고이지만 이 브랜딩 광고에 조금 핵심을 담당하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2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예은 마케터님 같은 경우는 여기 검색 광고에 브랜드 검색 광고가 들어있나요? 들어있습니다. 그럼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검색 광고의 비중이 너무 낮은 건 아닌지 혹은 SNS 비중이 너무 높은 건 아닌지 또 우려가 되는데요. 저는 오로지 브랜딩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너무 구매까지 지금 당장의 전환까지 보기보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사람들이 알아야 어떤 제품인지를 알고 그래서 나중에 구매까지 일어나게끔 좀 길게 보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양쪽 두 분 다 조금 의문이 가지는 게 그러면 전환이 너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의문이 있고요. 너무 브랜딩 효과가 적어지지 않겠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거 광고주로 대변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재밌긴 한데 요렇게 나왔을 때는 좀 어떻게 좀 답변을 두실 수 있을까요? 우리 준성 마케터님부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브랜드 자체의 그 신뢰감을 좀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노출량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관해서 이제 저는 이 노출량보다는 좀 더 질적인 면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했고요. 이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에 좀 예산을 김예은 마케터님보다 좀 많이 투자한 이유는 이 브랜드 검색 광고 자체가 이 브랜드 자체 좀 신뢰감을 더할 수 있는 채널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바이스도 따로 모바일만 진행한다는 경우는 아니고 이제 뭐 PC나 모바일 둘 다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200만 원을 할당을 했습니다. 반대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좀 구매 전환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는데 검색 광고 다 모바일에만 좀 집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PC보다는 그래도 뭐 로그인을 쉽게 하고 결제 수단을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건 모바일이기 때문에 모든 SA는 뭐 브랜드 검색도 모바일만 진행을 하고 신제품 검색 광고도 모바일 최상단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좀 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어떤 일리는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예산은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뭐 매체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예 마케터님 그 400만 원과 600만 원 앞으로 전략이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메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환이 좀 떨어진다고 하실 수가 있어서 메타에서는 좀 전환 캠페인을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트래픽은 뭐 200만 원 정도로 분배를 하고 나머지는 다 전환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확실한 구매 전환 말고 뭐 장바구니 담기 등등 다양한 전환 세팅을 통해서 좀 빠른 최적화, 빠른 머신러닝이 진행되도록 하는 부분이고 뭐 노출 확보를 위해서 물론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고 뭐 카탈로그나 영상, 단일 이미지 등등 모두 다 자극적인 소재들로 특히 기초 화장품이다 보니까 뭐 미백 효과라든지 여드름이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구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하면서 데이터를 충분히 쌓고 이후에 이제 뭐 리사 타겟이든 맞춤 타겟이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메타를 좀 더 집중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SA도 조금 더 설명을 주실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SA는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위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브랜드 검색 광고는 사실 진행하면 사람들에게 신뢰도로 줄 수 있고 뭐 다른 매체에서 보다가 검색을 하고 나중에 구매까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에만 집중을 해서 모바일 쿼리량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바일 위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신제품 검색 광고도 기초 화장품 라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토너나 수분 크림이나 이 부분들 지금 입찰가를 확인했을 때 지금 1순위 모바일이 3,300원, 막 6,800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신제품 검색 광고를 진행하면 일주일 단위로 입찰이 진행되는 거지만 충분히 하루에 12클릭 이상만 받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광고비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검색 광고로 가져와 봤습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입찰가까지 계산을 하셔서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SNS에서 전환 캠페인이랑 트래픽 캠페인으로 두 가지로 광고를 돌리고요. 그 다음에 SA 같은 경우는 브랜드 검색 광고랑 신제품 검색 광고 이렇게 두 개 진행하는 게 맞는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400 정도 측정을 하셨다. 네, 좋습니다. 다음 이준상 마케터님께서는요? 네, 저는 여기서 조금 김예일 마케터님과 차별점이 있는 게 가장 특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막 브랜드 런칭을 하는 이제 입장이고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광고 집행 이력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데이터가 아예 없는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 데이터 쿼리량을 위해서는 저는 아예 이제 모바일이든 PC든 아예 오픈해 놓고 좀 광고를 좀 균일하게 처음부터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모바일 쿼리량이 높은 거는 저희가 뭐 여태 이제 진행해왔던 광고 레퍼런스를 통해서 뭐 확인을 가능한 부분이겠지만은 솔직히 지금 이 브랜드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희는 이제 항상 저랑 이제 저희 팀장님이랑 항상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광고라는 건 돌려보기 전에는 절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는 PC 모바일 처음에는 한 달 정도는 균일하게 예산 배분을 하고 좀 진행을 한 이후에 그 이제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뭐 광고 예산을 좀 더 효율이 좋은 쪽으로 옮기든지 라는 식으로 이제 전략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도 400만 원 배정했었을 때 첫 달은 이제 200만 원씩으로 PC 모바일 각각 이제 디바이스별로 진행을 하고요.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200만 원 역시 모바일 쪽, PC 쪽 둘 다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 점은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일간 이제 키워드 검색량에 따라서 이제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 검색량으로 쳤을 때 모바일 한 120만 원 정도, PC는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0만 원을 할당을 했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쇼핑 검색 광고에 300만 원, 파워링크 광고에 100만 원을 할당했는데 이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구매 전환의 가장 이제 핵심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파워링크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한 거고요. 여기서 뭐 사용할 부분은 뭐 기초 화장품 추천이나 민감성 뭐 피부 기초 케어 같은 뭐 저희만의 좀 핵심 키워드를 좀 발굴을 해서 제외 키워드를 계속 넣으면서 좀 관리를 해주고, 파워링크 광고에는 100만 원 이제 소액으로 진행하다시피 하니까 저희 핵심 키워드만 아니면은 저희 자사몰 브랜드 명만 가지고서 그 핵심 키워드를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장 소액 100만 원을 할당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김예원 마케터님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이제 신제품 검색 광고의 진행 유무일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신제품 검색 광고가 조금 제 전략에 맞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진행하는 이 브랜드가 어떤 제품군이 얼마나 있는지 아직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아무리 단가가 좀 낮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제품 검색 광고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신제품 검색 광고 안 하면 나중에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딱 출시된 지 6개월, 딱 180일 이내에 제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나왔을 때 지금 아니면 못 해요. 아니요,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어차피 이 광고라는 거는 꾸준히 진행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고, 그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 제품이 리뉴얼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거기에 따라서 패키징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는 신제품 검색 광고도 그 성분이 조금 바뀌거나 패키징이 바뀌었다고 치면 그게 명시만 돼 있으면 신제품 검색 광고 다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조금 과열이 된 것 같은데요. 조금 진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정리를 하자면 메타에서 한 400 정도. 근데 여기는 캠페인에서는 따로 말씀을 주시진 않으셨어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오히려 트래픽 캠페인에 300만 원 정도를 첫 달 투자하고 전환 캠페인에 100만 원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쿼리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데이터량을 초반에 많이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트래픽 캠페인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분배했습니다. 그럼 트래픽 캠페인이랑 전환 캠페인도 똑같이 동일하게 가되 비중을 트래픽을 더 높게 가져가겠다라고 말씀 주셨고, 네이버는 브랜드 검색 광고, 그다음에 쇼핑 검색 광고, 그다음에 파워링크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네요. 이게 똑같은 검색 광고랑 SNS를 제안을 하시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광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게 꼭 참 정답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마케터 분들의 어떤 실력이나 생각이나 전략에 따라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좀 궁금한 게,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검색 광고, 그러니까 파워링크 라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이미 좀 쟁쟁한 업체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위를 입찰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살아남으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1,000만 원을 정해져 있다 보니까 브랜딩을 좀 더 목적에 두고 그 광고비를 좀 나중에 활용해서 좀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을 때 파워링크나 이런 곳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 초반에 이제 브랜딩 광고를 진행을 할 때는 저는 오히려 광고비를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좀 그 많은 양의 광고비를 태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CPC 광고이기 때문에 클릭당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이제 거기에 있어서 저희 노출이 밀리고 하다 보면은 거기 또 광고비는 당연히 소진이 안 될 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파워링크 광고에는 조금 예산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전략들은 조금씩 나온 것 같고, 예산 분배도 좀 어느 정도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광고주분께서 선택하시는 거니까요. 저희는 의견과 제안을 좀 드리는 거라, 아마 광고주분께서도 실제 문의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의 마케터 중에 더 나은 내용을 조금 분을 좀 더 고르시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아니 저를 고르셔도 되고요. 저도 괜찮습니다. 네, 네, 뭐 다 괜찮으니까요. 요거는 한번 광고주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광고주분께서는 브랜딩이 목표셨어요. KPI 자체, 그러니까 광고의 목적 자체가 브랜딩을 목적으로 하셨는데, 두 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브랜딩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 가장 좀 초점을 줘야 되는 건지, 이거는 뭐 광고 매체가 아니더라도 브랜딩이라고 하면 좀 어떤 건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를 처음 런칭한다고 했을 때 이제 본인 브랜드만의 좀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브랜드, 특히 이 기초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이 브랜드들이 어느 브랜드는 살아남고 못 살아남는 이유에는 이제 그 스토리라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만의 제품의 개성이나 이 브랜드 포지셔닝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같은 코스메틱 업체라도 본인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브랜드는 낙오되는 게 이제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스토리라인이 스토리라인. 근데 저도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본인 제품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 소구점을 딱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찾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쌓으면서 신뢰도를 가져가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브랜딩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저는 사실 로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로고만 잘 나오면 뭐 땡이지 않나 뭐 농담이고요. 네, 어쨌거나 오늘은 좀 1,000만 원 네, 뭐 브랜딩을 갖고 있는 코스메틱 광고주분께서 실제로 문의를 주셔서 한번 두 분의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1,000만 원이란 예산에서는 노출량이 조금 더 강한 SNS로 힘을 좀 많이 주셨고 브랜딩을 하고 있지만 이 SNS뿐만 아니라 검색 광고 라인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전환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라인으로 두 가지로 좀 제안을 많이 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우리 광고주분께서 선택하시기 좀 어느 쪽이 나랑 더 잘 맞지? 나랑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것도 있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광고주분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시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딩이 목적이시라면 무조건 노출과 도달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함께 메타 광고 하시면서 브랜딩을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진행해본 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브랜딩 런칭 하신 특히 코스메틱 업체 있습니다. 저랑 함께 하시면 누군 없는 줄 알아요? 저랑 함께 하시면 무조건 성공하실 수 있으십니다. 좀 고르기 어려우시면 저를 선택해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준비해주신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거는 뭐 어차피 선택은 광고주분께서 하시는 거니까 어떤 선택을 받으시더라도 침울하지 마시고 또 너무 좋아하시지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은 어떤 마케터를 고르시겠습니까? 코스메틱 편이었고요. 다음에 또 문의가 들어오면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